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3단원에 새로운 단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이고요. 기후변화라고 하면 이제 위기의 지구에서 두 번째로 다뤄볼 내용으로요. 주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더 들어봐야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구나 하는 것들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옛날의 기후를 연구를 해서 이제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기후를 고기후라고 하고요. 이 고기후를 연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기후 연구를 한번 볼게요. 과거의 기후변화나 이상기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서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연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고기후의 연구 보시면 일단 빙하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언가가 유지된 거를 찾아보니까 빙하 그리고 퇴적물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석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데요. 화석에 포함된 산소의 동위원소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산소가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동위원소의 형태로 16자리 산소 우리가 흔히 보는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볼 수 없는 산소인 18자리 산소가 있습니다. 그 비를 연구하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꽃가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꽃가루를 연구한다, 화석을 연구한다 하는 것들은 생명과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지구과학에서는 이제 생명과학과 함께 연구를 물론 하겠지만 이제 주로 빙하, 퇴적물, 그 다음에 산소의 동위원 소비 이런 거 가지고 연구를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석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소, 산호. 산호의 경우에는 온난 다습한 바다에서만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또 고온이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온난 다습한 육지에서 주로 삽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지역이 뭐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난 다습한 기후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다인 지역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옛날에는 육지였는데 바다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침엽수 꽃가루가 보인다. 그러면 이 지역은 한대 지역, 냉대 지역이 되겠구나. 화렵수 꽃가루가 보인다. 그러면 온대 열대 지역이 있구나라고 연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화석에 포함된 산소의 동위원소비. 요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원래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16자리 산소가 18자리 산소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6자리 산소가 18자리 산소보다 많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16은 원자량 얘기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게 1보다 작다. 이게 원래 이제 동위원소비예요. 원래 기존의 상황에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1보다 커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1보다 커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커지진 않는데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옛날 바다예요. 바다에는 16자리 산소가 이제 표면에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근데 바다 깊은 곳에서 18자리 산소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16자리 산소는 그냥 증발을 해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얘가 뭘 구성해요? 구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애죠. 근데 18자리 산소는 기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16자리 산소가 증발을 하는데 기온이 높아지면 그 밑에까지 같이 증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8자리 산소가 증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봐봐요. 바다에 깊숙이 있던 18자리 산소가 기온이 높아지면 증발한대요. 그러면 18자리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럼 얘들아 18짜리 산소의 비율이 낮아졌어. 16짜리 산소는 원래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이 높아지면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중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온과 동위원 소비는 반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요. 다시 해볼게요. 원래 바다의 표면에는 16짜리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16짜리 산소가 증발을 해서 구름을 만들어요. 근데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바다 밑에 있던 18짜리 산소도 같이 증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에 묻혀있는 18짜리 산소의 비중이 낮아져요. 그래서 18짜리 산소의 비중은 기온과 반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이 얘들아 우리가 수권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지만 바다에 비가 적게 내린다고 했죠. 육지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고요. 이제 육지로 왔어요. 육지에 산에 온 거예요. 그 아주 높은 산이요. 빙하가 있는 산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18짜리 산소가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구름이 이제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비로 내려요. 그러면 이 빙하 속에는 18짜리 산소가 많겠죠. 그래서 18짜리 산소는 기온이 높으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거의 경우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해양 생물의 경우에는 18짜리 산소가 기온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게 되고요. 빙하에서는 18짜리 산소의 비중이 기온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의 기온은 빙하 생성 당시의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기후를 연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 다음에 과거 40만 년 동안의 기후 기록 한번 볼까요? 요렇게 생겼대요. 됐죠? 요렇게 생겼대요. 자, 요게 뭐냐면 파란색이 온도고요. 온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뭔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초록색이. 이산화탄소도 뭔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얘는 먼지래요. 먼지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걸 나타내준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아까 배운 식으로 고기후를 연구해서 요런 식으로 기후 기록을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400만 년 전의 기후를 400만 년이 아니라 따오선즈니까 40만 년이 되겠네요. 40만 년 전의 기후까지도 지금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시대의 평균 기온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를 크게 4개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셨어야 될 내용이고요.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요거 구분 기준을 한번 적어볼게요. 선캄브리아대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 믿어지는 38억 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는 약 5억 년 전, 그 다음에 중생대는 약 2억 년 전, 그 다음에 신생대는 약 2,500만 년 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2,500만 년 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12도가 왜 12도가 중요하냐면 요건 평균 기온이에요. 1년의 평균 기온이 12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를 우리는 빙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빙하기가 몇 번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는 거죠. 크게 4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보시면 선캄브리아대에 한 번, 고생대에 2번, 중생대는 없죠. 그래서 얘들아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파충류가 등장하는 게 가능했어요. 특히 막 몸집 큰 애들 있잖아요. 공룡 이런 애들이 중생대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빙하기가 없어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를 확대해서 보면 얘들아 위도 40도에서 90도의 평균 기온이요. 가로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위도 40도에서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때의 평균 기온이 0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를 빙하기라 보거든요. 그러면 빙하기가 몇 번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가 있었죠. 맞죠? 요거는 짜잘한 거니까 일단 뺄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약간 밑으로 내려갔지만 선이 약간 요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빙하기의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몇천 년 더 살면 빙하기가 닥쳐올 예정입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고기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배워보았고요. 아, 기온이 해수면 높이랑 비례한다. 요거는 하나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오늘 끝이거든요. 기온이 왜 해수면 높이랑 비례하냐면 여러분들 기온이 높아져요. 그러면 뭐가 녹아요? 빙하가 녹아요. 얘들아, 빙하가 녹을 때 어떤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할까요? 북극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할까? 남극이나 뭐 저기 있는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할까요? 남극 빙하가 더 위험해요. 북극 빙하는 이미 녹을 대로 녹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해수면 높이에 기여를 못해요. 근데 남극 빙하가 거대한 사이즈로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녹으면 해수면 높이를 이렇게 높여요.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기온이 낮아지면 물이 얼어버리니까 해수면 높이는 작아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과거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배울 텐데 기후변화의 원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